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온 산하는 온갖 진귀한 꽃들로 가득 차 있고 날로 푸르름이 더해가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특별히 5월 5일 어린이날이는 주간은 어린이 주간 또는 꽃주간이라고도 많이 불려진 그런 계절입니다. 평생을 어린이 교육에 헌신해온 참으로 명품 인생을 사신 분 한 분 모셨습니다. 김영석 교장 선생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JBS 공감방송에 초대받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행하시는 우리 박예평 선생님과도 일찍이 알고 지낸 바이지만 오늘 특히 이렇게 공감방송에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퇴임할 무렵에 예. 참 어떻게 한 뼘 사이에 두고 그렇죠. 같은 학교에 있었죠. 예. 저는 서울 정진학교 예. 특수학교에 예. 있었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예. 온수 초등학교, 네. 그 퇴임 마지막에 여러 가지 전시회도 하시고 많은 학부모로부터 정말 인기 많으신 그런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오늘 명품 인생으로 이렇게 새롭게 모셔서 저도 참 영광이고 참 기쁩니다. 우리 예. 저 교장 선생님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뭐 한뼘 사이에 정진학교에 있었고 저는 온수라고 하는 학교에서 근무했지만은 출장을 가다 오다 들다서 차를 앉아서 나누고 옛날 시골의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로 즐거웠어요. 네. 또 만나고 싶은 분이 오늘 이렇게 진행자로 진행하신 이곳에 와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교장 선생님은 그러면은 교단 몇 년 동안 몇 년 정도를 교단 생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1968년 9월 1일자로 시골의 그 벌교 낙성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10년에 2월에 이제 정년 퇴임을 마친 걸로 보면은 약 44년간의 초등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교육에 어린이 사랑에 몸담아 왔다. 네, 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러시면 퇴임한 지가 벌써 몇 년 되셨습니까? 한 6, 7년째 거의 가까워지고 되시네요. 있습니다. 예, 그럼 62년에 62세, 예, 2세. 예. 우리나라는 63세 퇴이면은 그렇죠. 한 7년이면 벌써 예. 70대 다 되셨는데 아직은 이렇게 젊으셔요. 예, 아직은 그 육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7학번을 달려면 뭐 한 1년 좀 더 남았습니다만은 7학번을 좀 가기가 싫어요. 아무리 100세 세대라지만. 아무튼 건강한 모습에서 이태는 참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께서 그 44년간 참 선생님 하신 것도 참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 보면은 그러신데 그 동화 구연가셨고 또 아동 문학가, 시인, 또 수필가, 한국 화가, 한국 문인화라고도 합니까? 한국 예, 뭐 동양화 그랬습니다만 뭐 화가시고 한국화라고 하면 좋습니다. 예. 상담사로 또는 최근에 한국 다시 가지고 훈장 자격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가정 행복사라 해서 그 노인들에게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재다능한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놀랍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분야의 특기를 갖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타고날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달란트가 뭐 예술 분야를 저는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글 쓰는 일이랄지 이 그림 그리는 일 같은 것을 아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잘 했던 것 같아요. 아, 뭐 지금 자녀들도 뭐 그 방면에 미디어 분야랄지 또는 피아노 부분이랄지 또 뭐 동양화 부분에 또 딸이 이렇게 전공을 했고 이런 걸 보면은 그 가족들이 어떤 예술성이 좀 있지 않는가 아,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그래서 말하는 한번, 그 DNA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런가는 모르는데 그 바쁘신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하면 교단에 섰으니까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그런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좀 잘 가르쳐 주면 좋겠다 해서 뭐 시간을 내서 밤에도 다니고 낮에도 시간이 있으면 또 공부를 하고 또 방학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연수받고 이러다 보니 자기 개발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교장 선생님이 이런 그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자격도 없고 하는 것은 물론 교장 선생님의 타고난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 앞에 모범을 보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모범을 보이기 위해 사신 것 같아요. 저는 보면은 그런 점.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한다. 나같이 그린다면은 대단한 능력을 가질 것이다. 이래서 몸소 이렇게 시범을 보이시는 면에서도 노력해서 자격도 받으시고 그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뭐 그렇게 뭐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그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꿈도 심어주고 특기적성을 잘 개발해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성취 의욕을 갖고 그대로 미래의 기둥이요 등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다 보니까 직업이 또 원하던 초등교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좀 관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아이들의 소질과 그런 그 타고난 어떤 끼, 재능 이를 일찍 발견해서 그걸 길러주기 위한 특히 적성 교육에 많은 이렇게 애를 썼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 많은 제자를 아마 두었을 텐데 44년 강의하셨다면 뭐 수천만 그 제자를 둔 것 같은데 예. 그 많은 제자 중에서도 혹시 잊혀지지 않는 그 제자랄지 그런 게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그 좋을 것 잊혀지지 않는 제자들이 참 많아요.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제가 이 도서벽지, 예. 이 낙후된 도서벽지를 다녔고, 네. 또는 1986년도는 아주 그 신한 해저 유물이 발견되었던 증돌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가서 그 벽지 아이들의 해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가르치던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그 벽지 학교라는 영등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과학을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더라고요. 예. 선생님,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1인자가 되고 싶다. 또 이런 말씀을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이, 제자들이 또 선생님이 되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업가가 되겠다 등등 했는데 요 근래에도 우리 제자들이 저를 초청해서 가서 만나보면은 진짜 사회 곳곳에서 학자로, 목사로, 종교인으로, 예술가로 또는 어떤 기업체의 기업가로 일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아주 대견스럽고 긍지가 있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던 보람이 여기서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찾고 있는 거 있죠. 네. 얼마나 흐뭇은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은 그 자성 예언이란 말 있잖아요. 예. 자기가 나 이런 예. 거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주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가 어떤 사람 되고 싶냐? 그 사람 되고 싶다면은
이런 노력을 해라. 그래서 아마 독서 교육도 시켰을 거고 또 좋은 얘기도 해주셨을 거고 그래서 항상 그 꿈을 펼치고 그 말대로 자기가 애언한 그대로 자기 스스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장려하고 그런 역할을 하셔야겠다 이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저 말씀 중인데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책을 읽으면 행복해진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독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이 어렸을 때 책과 가까이 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책 속에서 자기의 큰 꿈과 비전을 찾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에게는 그 발표력도 좋아지고 창의성도 높아지고 또 책 속의 주인공 역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삶이 직업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독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바로 생명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런 걸 강조했는데 역시 우리도 아이가 됐건 어른이 됐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개발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흔히 말하는 예, 비전을 갖자. 비전,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고 그런 게 교사의 역할이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그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독서 교육이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우리 교장 선생님 저기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흔적을 아마 사진으로 남겨놓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진을 보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볼까요? 예. 예. 저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 사진은 네. 제가 1968년도에 네. 총각 선생으로 어, 벌교 낙성초등학교에 초임 발령 때. 초임 발령 때 사진이니까 약 한 40년이 넘는 사진입니다. 예. 오늘 이 방송에서 우리 옛날 그리웠던 은사, 선배, 교장님들, 작고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한번 보고 싶어서 옛날 사진을 간추려 봤습니다. 혹시 저 사진 보고 연락 올 때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예. 고인도 많이 되셨어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시죠. 이 사진은 제가 2010년 2월 28일자로 네. 44년에 초등교육을 마치고 62세로 정년 퇴임을 했을 때 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5-6명이 왔어요. 네. 하원도 보내고 또 와서 축하도 해주고 또 노래를 통해서 스승의 은혜를 기려주는데 가운데는 저 부부간입니다만 양쪽에 있는 두 분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지금은 사업가도 있고 또 제약회사의 과장으로도 근무하고 또 개인 어떤 그 자선 사업가로 일하신 여사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아주 감개무량이었겠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제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기보다도 가정이 행복할 때는 국가가 사회가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사진이 1996년에 경향신문에 보도됐던 자료인데 네. 1994년도에는 그 당시 유엔에서 정한 가정의회였어요. 네. 근데 우리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모임에 제가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한 어린이 지도 사례나 또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를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가족이 가정 행복 부분에 전국의 하나인 대상을 받게 됐지요. 그래서 뭐 경향신문, 동아일보랄지 조선일보 등등 또는 뭐 실천연대에 와서 뭐 브리핑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곳에 보도를 됐는데 이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신문 한쪽이 보여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내용. 잘못은 동화를 통해서 충고하지요. 바로 이것이 어린이의 산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네.
네,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십시다. 이 사진은 이제 큰 아들인데 며느리와 큰 아들 유학 생활을 마치고 서울에 와서 이제 결혼식을 첫 결혼을 했죠. 그 양쪽에 있는 막내, 우측에는 딸,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부가 하나는 미디어 예술 작가로, 하나는 피아니스트로 예. 이렇게 일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가족 사진을 다 갖고지는 못했고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한 장을 가정 가져갔습니다. 상을 받으신 예. 분답게 가정을 중시하고 또 따님 아드님도 보니까 예. 아버님 닮아서 그 재능이 그쪽으로 있네요. 네, 그다음 또 사진 봅시다. 제가 이 참 교육에 초등교육에 있다 보니까 동화도 하고 데크레이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데크레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신체 활동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화 구연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 동화 구연을 했을 때 그 재능사에서 주관이 됐고 또 한국교원총연합회에서 그 상을 줬지만은 그 유치원 교사, 초등 교사들이 모인 데서 남자는 몇 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동화 구연을 대회를 나갔는데 저 동화 구연에 나가기 위해서 굴 속에서 한 100번을 연습했습니다. 어떤 100번 정도를 어떤 연습을 굴이죠? 했는데 그 연습했던 그 동화가 그때 입상자들 중에서 금상을 받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해외 여행 티켓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좀 곤란하지만 IMF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행사가 저 부도가 났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여행은 못 갔지만은 아유, 저 아쉽네요. 상장이 상당히 귀한 의미가 상장입니다. 있네요. 아, 예. 이따가 예. 끝날 무렵에 예, 예. 그 통화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짧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다음 또 내용 봅시다. 제가 실제로 사할빈에 있는 노인들이 러시아에서 왔을 때 예. 제가 이 경기도에 가서 저렇게 동화 구연을 한복을 입고 예. 동화 구연을 했던 장면이에요. 예. 별이 온 손님, 웃음꽃이 필 때, 행복의 미소, 예. 또 버리기 싫은 지게 등등 이런 동화를 그 노인 교실이랄지 예. 양로원이랄지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그 구청 같은 데나 사회복지단체에 가서 동화 구연을 통해서 효도 이야기, 어버이 공경에 대한 경로예친에 대해서 부르짖던 그 실현의 한 장면의 사진입니다. 네. 네. 참 생소하네요. 네. 아,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 또 보시죠. 제가 그 그림을 어렸을 때 잘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4학년 때 박혜자라는 선생님께서 방학 숙제물로 그림을 그리고 왔는데 너무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에 딱 붙여줬어요. 예. 그때 저는 야, 내가 선생님한테 인정받아서 그림을 잘 그린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림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예. 시골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1987년에 서울로 이제 전공이 됐을 때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에서 동양화를 하고 싶은 동양화 공부를 했죠. 예. 그래서 하태진 교수랄지 이런 분들한테 사사를 받아서 2년 동안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송포 홍영윤 선생님한테 약 10년의 사사를 받았죠. 그래서 조금 지금 그림을 붓을 잡는 그런 정도의 그림을 공부해서 지금 한 3번 정도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전시도 하고 입상도 뭐한 예, 입상도 하고 국전에 특선도 했고 네. 공무원 미전에도 우수상, 동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아, 그다음 또 한번 보십시다. 제가 2000 몇 년입니까? 5년부터요. 5년, 6년, 2년 동안 서울 한국문인협회, 서울 동장문인협회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제가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돼서 2005년, 2006년 동안 우리 동작 문인들이 약 300명 중에서 열심히 한 5, 60명이 활동을 해요. 시인도 있고 또 수필가, 소설가, 평론가, 또 그 시조인 등등 있는데 2년 동안 활동을 했죠. 그래서 시화전도 열고
매년 출판도 했고 또 현충원에 가서 시낭송회와 시화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서함양에 기여했던 그런 사진인데 그 가운데 보면 구인한 박사라고 운당 구인한 박사가 계십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글을 쓰시고 계시죠. 존경하는 대소설가십니다. 그 옆에 신여록 시인이랄지 최중대 시인, 변사막 시인, 또 장정문 박사 등등 많은 우리 그 문인들이 지금 나온 사진입니다. 예, 예. 또 그다음 봅시다. 이 사진은 우리 사회자 되신 우리 박예평님께서도 7회 때 아마 그 남강 교육 대상을 받은 적이 있죠. 6회. 근데 저는 이제 3회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 경상, 예상, 성상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인데 이거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는데 이분이 1864년 3월 25일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126회 탄신일이고 지난 3월 25일 날 26회 대상 시상식이 서울 한남동의 오산 강당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3회 때 그 예상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과 상을 받는데 국민일보가 주최하고 예. 또 오산 중고등학교인 남강재단. 남강재단에서 협찬해서 만들어진 상이죠. 그래서 그때 그 상금 500만 원을 받고 대상은 1000만 원. 그때 아마 조영목 그때 사장님이신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광스러운 상을 정말 받았습니다. 의미 있는 상을 받으셨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제가 이 참 2010년 2월 말로 퇴임을 하고 2010년 11월경에 지구촌 사랑 나눔의 김혜성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대표님이십니다. 이 지구촌 사랑 나눔에서는 애국 어린이를 또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중국 교포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인권 운동가이신 김혜성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다문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자 이런 계획을 2010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그 당시 2011년 2월 1일자로 지구촌 학교에 초대 교장으로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짜고 대안학교에 대한 설립 계획을 세우고 학교 학칙을 만들어서 그해 11월 15일 날 정식 최초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그 대안학교 초등교육과정 인가를 서울시 교육청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그 개교 멤버 선생님들과 같이 그 졸업 그 입학식 축하 장면에서 찍었던 사진 한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참으로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진이네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네. 예, 동시 한 편입니다. 은행나무 라는 동시인데 이 시화전에 우리 그 동장문인협회에서 매년 시화전을 2번씩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동사무소에서도 했고 현충원에서도 했고 또 가을이면 저렇게 시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낭송은 피하고요. 은행나무라는 그런 그 실사 사진 위에 저렇게 시를 써서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다양한 그런 활동의 모습을 한편 사진을 통해 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능력도 갖추시고 자격도 갖추시고 뭐다 그랬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그 꿈 이야기를 하면은 예. 조금 아쉬운 감도 없잖아 있어요. 예. 제가 이남 사녀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예. 40년도에 태어났고 5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유교동란을 약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격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 그런데 유일하게 아버지께서는 나는 못 배워도 너는 가르치겠다. 쉽게 말하면 시골에 문전 옥탑을 팔아서 저를 초중 고등학교 대학을 보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진로가 결정됐어요. 야, 내가
대학 2년제 교육대학을 나와서 빨리 우리 나머지 오형제들에게 좀 학비를 대서 좀 공부를 가르치면 어떨까? 아버지 힘이 좀 덜어주면 어떨까? 생각하면서도 나는 서울로 서울신학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종교활동가로서 한번 기여를 해보겠다고 꿈을 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되는 것도 매우 안타깝지만은 너희들이 동생들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에서 고생하는데 너만 출세한 것보다도 너희 동생도 살펴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 유지를 받고 뜻을 받들어서 제가 교육대학을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대학에 다녀서 2년 다니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을 벌잖아요. 예. 예? 그때 돈 뭐 얼마 안 됐지만은 예. 제가 봉급이 그때 3만 5천인가 된 것 같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때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의 학비에도 돕고 아버지 어머니 용돈도 드리는 그런 뿌듯한 그런 그 초년병 교사 시절이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때 이렇게 교사가 되는 꿈에 더 제가 비중을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렸을 때부터 교사 또는 목사가 되겠다는 그 대단한 야심도 갖고 이렇게 하셨네요. 근데 목사는 안 됐지만 네. 일찍 그 장로님도 되신 적을 알고 있어 사실. 예. 그 장로를 몇 세 때? 제가 이 좀 공감 방송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는데요. 제가 이제 1978년 그러니까 갓 30세에 가장 연소자의 장로 장립을 받고 피택받아서 불교 낙성교회 그러니까 1935년 3월 15일에 선교지였던 곳이고 차남진 박사를 통해서 또 그 당시 여러 그 어르신들이 포교하는 그 초창기에 교회였지만은 그동안에 장로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78년에 두 분이 돼야 되는데 초대 장로로 제가 됐죠. 78년에 장로 됐으니까 지금 40년에 가까운 교회는 옮겼지만은 40년에 가까운 장로의 직무를 가지고 오로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런 주님의 그 어떤 성서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따라 부족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투철한 어떤 예. 신앙관, 어떤 교육관으로 이렇게 초지일관에서 오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우리 그 가정이 다르고 하니까 예. 가정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십시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정말 많이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고 질서가 없고 A 범절이 참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참 필요하고 잘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예, 우리 진행자 우리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바로 가정입니다. 네. 사회생활의 가장 기초가 가정인데 가정이라는 작은 공간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오손도손 사는 생활 공간이 가정인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책으로 비유하면 책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봐요. 부모의 행동, 부모의 모습, 부모들의 언행 이걸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는 어떤 모습, 어머니는 어떤 모습, 어머니 행동이 어떻고 아버지 행동이 어떻고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지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는지 꼭 거울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 되고 기초교육이 잘 되면 나라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면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이다 이거죠. 근데 요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아이들의 폭력 문제랄지 언어 폭력 문제랄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내가 교육에 헌신했지만 내가 아이들을 잘 못 가르쳤다. 내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더 가정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더 잘 가르쳤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책임이 저에게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와줄 일도 많지만은 첫째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가르치고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또 훈육하는데도 질타보다는 언어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이 유대민족들이 가정교육은 5살 때부터 책 읽기 했어요. 책 읽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정교육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워서 오늘날 유대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요 노벨상을 많이 받는 유대민족으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가정교육에 더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서 기초교육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기본 가정교육에서부터 출발된다. 예,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 그 정말 아까 가정폭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학교에 이렇게 장기 결석을 하고 또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폭력을 하고 이게 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 가정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할지 또 결석한 아이가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요즘 저도 이제 교단에서 한평생을 보냈지만은 참 우리 요즘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예. 그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먹거리도 풍부하고 입는 옷도 걱정할 필요 없고 심지어는 급식도 국가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정 생활에 어떤 그 시대적인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물건 하나라도 아껴 쓰고 옛날같이 우리가 몽당 연필을 이제 깎아서 연필을 쓰고 또 종이도 아껴 쓸 줄 알고 이랬지만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스승을 스승답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희박해져 가지고 물질 문명화 되다 보니까 선생님에게 욕설도 하고 선생님에게 폭행을 하는 그런 사안도 가끔 일어나고 수업적이면 돌발적으로 반항의식을 갖고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말로 교단에서 고생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편 생활을 했을 때는 그래도 행복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선생님들이 어렵느냐. 그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지만은 이런 면에서 우리 학부형들이 더 선생님에 대한 존경하는 풍토가 일어나야 되겠고 또 선생님을 더욱더 아끼고 존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학부모 세계고 또 선생님들은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 만약에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 결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나오지 않았는가를 빨리 학생들을 통해서 또 주변을 통해서 행정당국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친히 가정방문을 해서 또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들어보고 해서 그 아이들이 왜 학교에 나오지 않은지 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저렇게 칩거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빨리 미연에 발견이 돼서 어떤 치유의 대처 또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발견을 행정당국과 협상해서 풀어간다 하면은 가정에 소외되고 가정에서 구타당하고 가정에서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좀 해봅니다. 예. 뭐 만족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예. 가정에서 참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예. 우선 스승 존경 사상을 먼저 교육시켜야 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아이들을 항상 그 면밀히 파악하는 예. 선생님들이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항상 관심을 사랑이었죠. 갖고, 관심과 사랑을 사랑이고. 베푸는 관심. 예. 교장 선생님 그 학교에 계시면서 아까 뭐 그림도 그리시고 동시도 쓰시고 뭐 글도 많이 쓰셨고 뭐 다 이러 하셨는데 혹시 책 같은 걸 또 내셨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책 같은 예, 거 있습니다. 썼다거나. 그 뭐 책을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내일 모레면 제 94회 어린이날이 돌아오고 또 다음 주면 어버이날이 또 8일 날이고 15일 날이면은 스승의 날이 돌아오고 또 21일 날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은 실록의 달이면서도요 계절의 여왕이라기보다도 가정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에요. 5월 한 달만큼이라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만족하고 부모가 만족하고 선생님이 기쁨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이 청개구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달고 청개구리는 거짓말 잘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사실은 거짓말보다는 거기에 비슷하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수한 이야기 속에 아이들이 귀를 쫑긋하게 듣고 그런데 이 청개구리 선생님의 이 표지 모델도 제가 인형을 가지고 동화를 구현한다든가 인형을 가지고 얘들에게 수업을 했다든가 인형을 통해서 한편의 단막극을 보여주고 연극을 구사시켜서 글을 쓰게 만들어요. 그런 장면의 한 장면을 우리 한국일보 기자가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그 좋은 어린이 모임 교실, 좋은 어린이 모임 교실이라는 교실을 통해서 인성 교육을 했죠. 이 인성 교육은 교사가 한 것이 아니고 교장과 교감이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이 좋다. 좋은 어린이가 되려는 모임 교실. 이 프로그램을 한 달 방학 동안에서 10일 동안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특기적성이나 또 특별활동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약 200편의 동시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책을 청개구리라고 하는 선생님이라는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 내용은 아이들 중심으로 시를 많이 썼죠. 뭐 파도, 또 이슬비, 또는 병아리의 봄 소식, 또 날개, 산울림, 봄 소식, 진달래꽃, 은행나무, 할머니 등등 이런 시를 썼는데 그 시 속에서도 참 제가 그 이슬비라고 하는 시를 썼고 그 시를 갖다가 이제 곡을 오세균 선생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동시를 동요화된 것이 한 10편 정도 제가 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불어주고 있고 또 교가를 작성해서 또 주어가지고 학교에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대견스럽고 제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 밖에 저는 난 비전이 있는 꿈이 있는 교장이었다 해서 이 책에 보면 내 사과나무 인생이라는 이 책자를 발간을 했어요. 약 2,000부 찍어서 서울 시내나 도서관 등등에 많이 배포했는데 제가 여기 퇴임 당시 나는 정말로 그냥 교장이 아니고 그냥 교사가 아니고 정말로 한국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 초등 교육을 위해서 기초 교육을 위해서 아니 인성 교육을 위해서 좋은 어린이가 되는 꿈꾸는 어린이를 위해서 나는 꿈꾸는 비전을 가진 교장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제를 소주제로 해가지고
내 사과나무 인생이라는 이 글을 썼는데 많은 지인들이 수필화해서 글을 써줬어요. 그래서 수필집에 가까운 에세이집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세상이라는 데서 제가 한국문학연구에서 지금 제가 1990년대에 아동문학과로 등단했을 때 병아리의 봄소식, 또 이슬비, 파도, 날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풀꽃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연말할지, 웃음꽃 피는 세상 등등 또 종이접기 이렇게 해서 동호인 집으로 책을 또 계속 만들고 있고 또 한국문학세상에서 엄기훈 회장님께서 아동문학세상이라는 그 책자를 통해서 한평생 어린이 시 쓰기에 적극 솔선수범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아동문학가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 밖에도 뭐 종교적인 서적도 좀 썼고 기도문도 좀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다 갖고 오지는 못했고요. 시간상 다 소개를 하지 못하면서 부족하지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준다는 긍지를 갖고 보람을 느낍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 한평생을 오직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불철주야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모범을 보이신 그런 정말 명품 인생으로 사신 귀한 교장 선생님 너무나 오늘 참 좋은 말씀에 참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동화 하나 이렇게 간단한 동화 하나 들려주신 것으로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동화 아저씨 잠이 있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냐 그러마 이야기하마. 옛날 어느 마을에 돌이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도인의 가정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네 식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몸이 아파서 눕고 말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3년 동안 아파 누워 있었는데 끙끙거리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투성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도리는 그 할아버지 아픈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고 해요. 어느 날인가 아버지께서 도리를 불렀어요. 예, 돌아. 도리 어디 있느냐? 예, 아버지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 저 방 안에 저렇게 있는 내 할아버지를 갖다가 버리고 와야 되겠다. 아니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할아버지를 버리다니요? 아니야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할아버지를 갖다 버려야 되겠다. 안 돼요. 절대로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리고 도리는 할아버지 방에 갔어요. 할아버지 물도 떠다 드리고 할아버지 약도 떠먹여 드리고 또 밥도 떠먹여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리는 할아버지 다리도 아프시고 등도 아프시죠? 오냐 도리가 왔구나. 도리가 오면 내가 이렇게 몸이 낫는단 말이다. 그래요 할아버지 제가 오늘은요 등도 좀 긁어드리고 다리도 주물러 드릴게요. 오냐 그래라. 도리는 할아버지의 등을 긁어드리며 주물러 드렸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저 아래도 좀 주물러. 그 아래 아이고 시원하구나. 아이고 다리도 주물러 줄래? 아이고 다리도 이렇게 아픈데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살겠구나. 도리는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할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또 이제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이 돌아 저 할아버지를 갖다 버리라는데 오늘은 꼭 버려야 되겠다. 할 수 없이 도리는 할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이불에 말아서
지게에 짊어지고 깊고 깊은 산 속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끙끙거리면서 갔죠. 넓은 돌판 위에 할아버지를 내려놓고 이불을 깔고 이렇게 어깨를 덮어드리고 할아버지 잠깐 참고 오세요. 잠깐만 참으세요. 제가 와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는 지게를 짊어지고 도리는 터덕거리는 산중 무서운 산중을 뛰쳐 내려왔어요. 아버지는 문간에서 도리를 보다 예 도라 너 지게를 왜 가져왔어? 갖다 버리지 않고. 아니 아버지 지게를 버리다니요. 이 지게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도 똑같이 병들면 아버지를 이번에 뚫뚫 말아가지고 깊은 산속에 갖다 버리려고 지게를 가져왔죠. 이야기를 듣던 도리의 아버지는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것이었어요. 생각을 하더니 안 되겠다. 도라 지게를 짊어지고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자. 예? 할아버지가 있는 데를 가자고요? 그래요. 제가 안내하지요. 도리는 단숨에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누워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가 달빛에 비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도리가 왔어요. 할아버지를 모시러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님 이 불초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자식 앞에 아버지를 버리다니요. 내가 불초한 자식이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이제 집으로 가. 이 배고픈 시절에 나는 여기서 죽을 때가 됐어. 너희들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나 걱정 말고 어서 내려가라. 도리야, 너도 어서 내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가. 아버지, 절대로 안 돼요. 아버지를 모시고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이리하여 도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행복하게 즐겁게 오손도손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 아이들의 일이라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온 몸이라도 불살려서 재밌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명나게 얘기해 주시는 우리 김영석 교장 선생님,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명품 인생, 이런 명품 인생이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 넘쳐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가 되는 날까지 공감방송 잘 진행되리라 믿으면서 오늘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